야, 이게 또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선관위의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이 좀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 침투가 가능하다는 게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해본 결과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좀 황당한 것 중에 황당한 이거예요. 사전 투표 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하고 뭐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유령 유권자 예, 그렇죠. 그리고 더 난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거예요. 개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거를 왜 했지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뭐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표 시스템이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해야 되는데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개표 결과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좀 이게 비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일단 더 비상식적인 게 애당초 이런 지금 원래 옛날부터 좀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해킹 위험이 있다. 근데 선관위가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개표 시스템 내부망에 그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랑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는 이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죠. ADMIN으로 해놨고 비밀번호를 갖다가 숫자 1, 2, 3, 4, 5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무슨 클리앙에 댓글 달 때 비밀번호 하는 것도 아닌데 선관위 지금 개표 그 서버망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숫자 1, 2, 3, 4, 5로 해놨다가 이건 뭐 해킹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돌렸을 때 이거 한 0점 몇 초 만에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좀 저희 그 총선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선거할 수 있겠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선관위의 이 해킹 취약한 걸 지금 알아보고 컨설팅 해주는 걸 선관위가 원래는 뿌득뿌득 반대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선관위 내에 그 불공정 채용 부정채용 이슈가 터지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 뭐 이메일도 해킹되고 선관위 직원 다 뚫리고 비번이 1, 2, 3, 4, 5고 유령 유권자 등록이 되고 선관위의 도장 파일도 절취가 됐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도장 위조 전문가가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 대학교 직인이나 호텔 직인 이 세벼서 가짜 증명서 만드는 것처럼 선관위 도장 파일 절취해서 가짜 증명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안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지금까지도 내는 입장은 뭐냐? 컨설팅은 존중한다. 근데 우리 알아서 잘 하고 있고 잘 할 거다. 야 이건 완전 그러니까 이거는 나갔나 싶을 정도. 오늘 또 나온 곁다리 단독 뉴스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 차 꼬리 물기로 따라가다가 신호 위반하고 딱 걸렸죠. 자동차 전용도로 다니다 과태료 묻는 거 나왔는데 이거 이제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앉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별도의 선관위원장을 뽑아서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그런 말도 나오는 게 지난번에 선관위원장 그 노정희였죠. 노정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노정희 본인 스스로도 대법관일 때 이재명의 그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나오는데 또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또 노정이기도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전통같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정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해요. 그때 출근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최소한 대선같이 중요한 선거라면은 선관위원장이 일단 가갖고 계속 감독하고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시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했던 과정 보면은 뭐 소쿠리에다가 뭐 이렇게 담고 진짜. 뭐 소보루 빵 박스인가 뭐 이런 종이 박스에다가 그거 넣고 코로나 시기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로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북한에서 그 선거에도 이거보단 잘할 것 같아요 관리를. 북한 지금 찬양하시는 겁니까? 좌합합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또 장해찬 최고 얘기해주신 것처럼 도장 파일을 절취했다라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지금 이제 그 유권자들 중에서도 삭제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도장 파일 절취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자기들 입맛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도장이냐면요. 사전 투표 용지에 쓰이는 도장이에요. 선관위 도장과 이 투표 관리인의 도장. 그럼 이 두 개를 찍어서 위조를 하면 사전 투표 결과를 조작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안 됐을 때는 사전 투표를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권고가 따라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만 하면 민주당이 이기고 본투표 우리는 하루 해야 되고 본투표는 그 해당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전 투표는 이번 강서구에서만 하지만 총선 때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선관위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정원이 조사했으면 이 대책 마련도 국정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선거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상설이 아닌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설이고 그리고 선거가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인구도 작고. 네, 그러면은 정말 선거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게 그렇게 해야죠. 어렵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사무총장이 막 전행하면서 채용 비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가 과연 진짜 있어야 되는지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매번 무슨 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제대로 된 감사도 안 받겠다라고 빡빡 우기다가 이번에 겨우 이제 국정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조사가 들어간 건데 아니 조사가 들어간 것도 뭐 다른 거를 지금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안보 사항이고 투표 결과가 조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조사를 거부했던 게 선관위고 당연히 지금 이쯤 됐으면 아까 이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야 이거 사전 투표 자체에 대한 좀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 투표 자체를 없애라는 문제는 또 굉장한 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전 투표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투표율도 또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진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관리될 거면은 뭐 신뢰를 못 진짜 이러면 진짜 뭐 계속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